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중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중개 의뢰인이 집을 갖고 계신 분이죠.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집을 내놓습니다. 집을 내놔요. 집을 내놓으면 맨 처음 내놓을 때 가격을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가격을 물어봐요. 그러면 중개 의뢰인이 나는 가격을 5억에 내놓고 싶다 하면, 지금까지의 중개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받았어요. 그냥 5억에 내놓으면 5억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중개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 대한 어떤 희망 가격이지만, 이분이 집을 내놨다는 건 뭐냐면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집을 빨리 팔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뭐 집을 천천히 팔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집을 내놓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뭐 급하진 않습니다 얘기하지만 다 급해요. 대부분이 다 급합니다. 급하게 빨리 팔고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급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이분이 내놓은 이 5억이 빨리 팔릴 수 있는 금액인가를 일단 판단을 해봅니다. 판단을 해보고, 이 가격대에 내놓으시면 뭐 언젠가는 팔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팔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 의뢰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에 내놔야 빨리 팔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한번 4억 8천 정도에 내놓으시면 아무래도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중개 의뢰인이 5억에 내놨다 그래가지고 그냥 5억 알겠습니다 접수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중개사예요? 그리고 무슨 수수료를 받아요? 할 일이 없잖아. 한 일이 뭐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뭘 해줬어? 그냥 손님 오면 집 보여주고 하는 거 그 정도로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중개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매수 의뢰인들은 가격을 몰라요. 지금 현재 얼마의 가격 사람들이 내놓는지 가격을 모릅니다. 아무리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안다고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거는 솔직히 중개사들이 많이 보는 거지, 일반인들이 맨날 그 네이버 부동산 쳐다보고 있으면서 지금 매물대가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이 자기 생업이 중요한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뭐 매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개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중개를 하냐면, 제가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가 있는 주변 단지의 매물 현황입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분이 얘기했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에 내놨다. 5억에 그분이 내놓은 걸 내가 접수를 시키면 이분은 팔릴까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이거 앞에 매물이 몇 개예요 이게 도대체. 매물대가 여기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다 내놓으면 이게 팔리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주식 있잖아요. 주식도 여기 체결가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다 내놓으면 팔려요? 이게 밑에 게 다 팔려야 내게 팔리는 거 아닙니까?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뭐 특별하게 다른 집보다 훨씬 대단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저층과 고층이 제일 꼭대기층과 제일 밑에 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싼 거는 있지만, 그 말고 이 안에 있는 매물들은요 다 가격대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나가겠냐고. 어느 바보가 여기에 이 똑같은 평형의 크기에 매물이 이렇게 싼 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5억에 사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내가 물건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싼 물건들이 밑에 있는데 20개가 있는데 이 물건을 산다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사질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매물대들을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얘기했던 가격은 일단 업서트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들을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 3천에 나왔어요. 4억 3천 6개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요 매물들이 동일한 조건일까요? 동일한 조건? 이 4억 3천이라고 하는 6개의 매물이 동일한 조건일까요? 조건들이 다 틀립니다. 뭐 층이 뭐 5층, 6층, 뭐 18층 나올 거 아니에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중에서 셀렉트를 합니다.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셀렉트를 하다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4억 3천대 매물은 6층짜리 있고 17층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2층짜리 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10층짜리. 그러면 층은 일단은 요새는 뭐냐면 향보다는 요새는 뷰라고 그래가지고 뷰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뷰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은 층 같은 경우는 뷰가 아무래도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보느냐? 동의 위치를 봅니다. 몇 동이냐. 동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뷰가 좋죠. 앞에 막힘이 없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뷰가 최상이죠. 또 너무 층이 또 낮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동일한 매물 6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셀렉트를 해요. 셀렉트를 해서 의뢰인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 4억 3천 매물이 6개의 매물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동의 위치나 그다음 비율을 봤을 때 요 매물이 제일 최상인 것 같습니다. 최상의 매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상의 매물을. 매수 의뢰인이 그걸 가서 직접 그때는 가서 이제 집을 보겠죠. 집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 2개가 또 선택된 매물 중에서도 집을 가다 보면 어떤 집이 깨끗하게 사용한 집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그 매수 의뢰하신 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뭐에 기반해서 하는 겁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부동산 플랫폼들이 쭉 있습니다. 호갱론, 아실, 그 다음에 부동산 플래닛, 디스코 많습니다. 이런 데들이 다방, 뭐 직방, 뭐 이런 데들이 뭘 가지고 합니까? 빅데이터. 바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도 서비스 해주지만 비록 얘네들이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런 주변 단지, 내가 중개 의뢰를 맡고 있는 주변 단지의 이런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한다고요. 그런 플랫폼에서 이런 데이터는 제공을 못 해요. 나는 거기에 플러스 이런 데이터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내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매수 의뢰인이나 중개 의뢰인이나 정확한 가격에 정확한 매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 중개사들이 할 역할입니다. 저희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사자. 이 사자라는 게 뭡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게 사자입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는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개 의뢰인이 5억에 팔아주세요. 썰 하면서 5억에 팔리든지 안 팔리면 말고 팔리면 좋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그 가격을 내놨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 때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리핑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5억에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 가격대에 내놔볼까? 뭐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뭐 집에 가서 상의하고 지금 우리가 5억에 내놨는데 지금 실제로 팔리는 게 4억 6천 7천이래. 너무 비싸게 내놓으면 안 팔릴 것 같은데 어떡할까? 뭐 그러면 남편하고 상의를 하든지 부인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다시 전화해서 그러면 4억 7천에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무조건 지금 뭐 싸게 내놓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해서 그분한테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중개를 의뢰를 해야 되는지 중개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